제가 평생을 살며 잊지 못할 어떤 날들이 있을 텐데 그날도 아마 죽기 전에 제 평생에 10개의 어떤 데이를 뽑아보세요. 그러면 그 10개 중에 하나에 들어갈 날인 것 같습니다. 엄마 아빠가 다 모이는 날 함께 말씀을 드리겠다. 그날 저녁에 그게 목요일이었죠. 네, 목요일이었어요. 잘 살자. 6월 그때가 중순 18일 정도였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날 저녁에 그러면 같이 밥을 먹으면서 얘기를 하자. 그리고 이제 예준이도 그때 집에 있었죠. 쓱 갖고 와서 놓는 거예요. 이 편지를 이렇게 딱 펼쳤거든요. 이렇게 딱 펼쳤는데 그 첫 번째 문구 문단 다음에 이제 저는 동성애자예요. 이게 딱 들어오는 거예요, 눈에. 그래가지고 이제 난 정예준입니다. 나는 게이입니다. 0.001초도 저는 성소수자 문제일 거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부모님께 저는 동성애자예요. 부모님이 얼마나 충격이 크실지 알아요. 제가 동성애자임을 자각한 건 중학교 1학년 때쯤이에요. 부모님께 커밍아웃 했을 때 폭언을 듣거나 집에서 내쫓기는 사람들도 있다고 해요. 이 편지를 읽는 지금은 저를 부정하는 단계일지도 모르지만 결국엔 부모님이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하실 거라고 확신해요. 저는 부모님이 제가 어떤 사람이든지 제 행복을 지지해줄 분들이란 걸 알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문구가 진짜 되게 감동적이었어요. 그래서 이 부모를 이만큼 믿으니까 했군 아니면 사실 뭐 평생 자기는 숨기고 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얼마나 힘들었을 텐데 부모님한테 말을 못하고 그랬다는 그거가 충격이라기보다는 충격보다 그게 더 먼저였던 것 같아요. 예. 커밍아웃을 받았을 때 어떻게 뭐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백지인 상태더라고요, 이게. 부모로서 자녀의 커밍아웃을 받는 것. 게이라는 말이 안 나오는 거죠. 우리 아들한테도 네가 게이니 이런 말을 해본 적도 없고 이 게이라는 단어 자체가 제 입에서 나오질 않는 거예요. 안 나오고 눈물만 나요. 계속. 어느 날 내 아이가 상상도 못할 고백을 한다면 여러분의 첫 마디는 무엇일까요? 잠깐이라도 아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신 적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했던 것 했던 같아요. 것 같은데요. 예. 초반에는. 근데 이제 그거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실없는 일이라는 걸 아니까. 예준이의 커밍아웃을 받고 나서 생각을 해봤더니 제 주변에 항상 있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었어요. 그들과 친구였어요. 그런데 또 일정한 혐오나 차별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혹시 정신병인가요? 고칠 수 있나요? 원인이 뭔가요? 성소수자의 부모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입니다. 저는
이민지라고 하고요. 현재 그 응급의학과 전문의로 준종합병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MTF 트랜스젠더입니다. 하지만 병이 아니기 때문에 고칠 수 없고 원인도 없습니다. 예전에도 이런 느낌으로 입원하셨죠? 병원 혈액 검사, 그다음 엑스레이 검사로 진행을 할게요. 조금만 참으세요. 민지 씨는 우리가 병원에서 만났던 보통의 의사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6살 때부터 자신을 남자가 아닌 여자로 생각했다는 것. 그것이 달랐지요. 트랜스젠더는 어디에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하철을 탄다고 해도 그 칸에 한두 명 있을 거예요. 완전히 남자의 모습, 완전히 여자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마음속에서는 그 반대성으로 살아가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완전한 남자의 모습으로 혹은 여자의 모습으로 태어났지만 어느 날 자신의 몸이 잘못됐다는 것을 안다면 당신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부모에게조차 말할 수 없는 비밀. 민지 씨는 자신을 숨긴 채 남자로, 아들로 35년을 살았습니다. 피디님은 뭘 기대하세요? 이번 방송을 통해서? 저는 시청자들이 저 사람들 특별한 사람 아니네라는 네. 걸 알았으면 좋겠어요. 아직은 제가 커밍아웃을 뭐 다른 사람들한테 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이번 방송을 통해 출연하고 인터뷰하고 이게 처음 있는 일인데 제가 숨어 지내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제 자체가 성전환자이기도 하고 또 다른 여성이기도 하고 네 전혀 다르지 않은 사람으로 살고 있다. 이걸 보여주고 싶어요. 긴 시간 남성의 몸에 갇혀 살던 민지 씨는 1년 전 성전환 수술을 했습니다. 하지만 부모는 딸이 된 민지 씨를 아직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둘째 아들 그리고 첫째 딸 이민지가 엄마에게 제 인생이 평범하지 않다는 거를 잘 알아요. 엄마가 원하는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해드려 죄송해요. 하지만 저에게는 지금 이 삶이 온전한 삶이에요. 가끔 제가 차별하는 말들, 놀리는 말들도 들리긴 하지만 그런 것에 무너지지 않을 정도로 강한 사람이 되었어요. 저를 응원하고 저의 편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사랑해요, 엄마. 엄마가 너무 미안해. 그날이 일요일이었거든요. 어느 일요일 아침 스카일라는 아무렇지도 않은 얼굴로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스카일러가 뭐라 그러냐면은 친구 집에 가서 자고 학교를 같이 가겠다 그랬어요. 그런가 보더라고 생각을 했는데 얘가 나한테 와서 안아주는데 그렇게 안아주는 것이 굉장히 오랜만의 일이거든요. 얘가 트랜스젠더로 나온 이후부터는 제가 말을 거의 안 하고 그날 이후 아이는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4년 전 그때 나이 16살이었습니다. 딸로 태어났지만 스스로를 남자라고 느꼈던 스카일라. Hi, I'm Skylar. I'm 15 years old. It's like my first video
log in my online journal of my transitioning from female to male. And this is my 1 month check-in from when I started transitioning. I think my voice has dropped again. Things are progressing at, like, I feel like a normal speed for me. I'll start with physical stuff. Not a lot has changed. So, I'm feeling kind of lost. But 얘는 분명히 딸로 태어났는데 어떻게 본인이 남자라고 얘기를 하는지,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받아온 교육에 의하면은, 그리고 제가 영향을 받은 한국 그 문화적 차원이랄까, 아시안적 그런 문화적 차원에서는 도저히 이게 이해가 안 되고, 그냥 애가 돌이키기만을 바랬죠. 직접 대화도 해보셨어요? 제가 인정을 안 했기 때문에 사실 그 점에 대해서는 대화를 안 나눴다고도 봐야겠네요. 얘는 몇 번 표현을 했는데 제가 입을 닫았죠, 그때마다. 얼마나 아이가 고통스러웠으면은 그런 결정을 했을까. 하나님, 이것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저는 30여 년간 제가 믿고 따라온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저는 지금도 이 방에 들어오면은 스카일라가 금방 왔다 간 것 같고, 우리는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모르는 것과 마주쳤을 때 그것이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것일 뿐임을 안다면 우리는 좀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스카일러한테 사랑한다는 말 못한 거, 안아주지 못한 거, 그것이 가장 미안해요. 스카일러가 부모의 도움이 가장 절실할 때 제가 그 앞에서 얘를 보담아주고 얘를 서포트하지 못한 거, 그것이 가장 가슴이 아픕니다.